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제시해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어떤 전략을 유효할지 새롭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풍 전문가님의 종목 AS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달 20일에 매수했던 오픈 베이스입니다. 이 보안 네트워크 솔루션 관련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1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마감으로도 8.64% 오르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정책 테마주도 엮일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픈베이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그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요즘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올라가고 있고 또 정치인에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둘 다 너무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처음에 추천드릴 때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거는 목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였었죠.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에 주가가 급등을 한 차례 해가지고 이거 그때 팔았으면은 좋았을 텐데라고 이제 후회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저는 이제 목표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장중에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 상황을 좀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목표가를 훌쩍 넘겨서 3,270원도 체결이 됐고요. 네.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는 3,250원으로 끝나가지고 오늘 시간에서 목표가 도달을 했고 아마도 내일장에는 상승 출발할 것이 거의 제가 볼 때 확실시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안랩이나 또는 써니전자의 주가가 현재는 오늘은 더 강했었는데 네. 이 종목들이 살아있다면 오픈베이스도 저는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략을 드릴 게 없습니다. 내일 목표가 가면 잘 파시고요. 저희 이제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 또 장중에 보고 있다가 팔 타이밍 됐을 때 딱 그때 메시지도 드릴 거니까 네. 그때 잘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오픈베이스, 오늘 시간외에서 목표가 도달한 종목입니다. 내일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안랩이나 써니전자 같은 이런 안철수 의원 관련 수혜주와 함께 마찬가지로 내일도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의견 주시면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내일 장중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AS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했던 블리츠웨이입니다. 매수가 2,040원이고요. 오늘도 역시 이 종목 9% 넘게 급등을 했고 최고가 수익률도 이미 27% 달성을 했습니다. 블리츠웨이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처음에 드렸을 때는 이제 그 당시 개봉하던 영화를 보고서 드렸었는데 네. 근데 영화는 조금 가다가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대신 그것보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았다. 그런 내용들과 또 바닥에서 올라가는 엔터주, 리오프닝 관련주, 컨텐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오늘은 좀 좋은 시세가 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목표가 2,500원을 넘어서면서 노란톡방에서는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현재 분위기가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의 최근 수개월간 거래량이 안 나오다가 요 한 3거래일 오늘이랑 지난주 포함해가지고 갑자기 좀 붙고 있어요. 그리고 주 매수세가 또 개인만 있는 건 아니고 기관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걸로 봐서 일단 우리 목표는 도달했지만 조금 더 저는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장중 파신 분들은 전부 오늘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뭐 적어도 20% 이상은 다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못 파신 분들은 내일 일단 청산하시고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분명히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들어갈 것 같은 종목이니까 그때가 되면은 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블리츠웨이 오늘 외부 투자 소식으로 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엔터주 전반에 리오프닝 훈풍으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를 도달했지만 수급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이 타이밍이 되면 다시 한번 전략 세워주신다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7일에 매수했던 휴림 네트워크스입니다. 역시 이것도 7%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오늘 했는데 휴림 네트워크스는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이 계속 갈듯 말듯 해서 네. 많이 이제 걱정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두 가지 재료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한 가지는 리오프닝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장중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실내 노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로봇주, 지금 기술주들이 랠리잖아요. 기술주 랠리가 나오면서 오늘 휴림 로봇이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 네. 오늘 14% 정도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휴림 로봇의 자회사이거든요. 휴림 네트워크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같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휴림 네트워크스는 리오프닝과 로봇 두 가지 재료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네. 리오프닝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 같고 또 이 회사 원래 본업이 또 통신 장비 업종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기술주 현재 랠리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다음 타자가 자율주행이랑 통신 장비 쪽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좋은 재료가 참 많은데 안 가가지고 아쉬웠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상승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 잘 보시고 일단 1,000원 이상은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현재 잘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림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두 가지 재료를 언급해 주셨네요. 리오프닝 관련과 또 오늘 기술주들의 랠리 나오면서 휴림 로봇 오늘 10%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자회사인 휴림 네트워크스 흐름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15일에 매수했던 아모그린텍, 2차 전지 이런 전기차 관련 주인데요. 아모그린텍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요즘 자동차주랑 배터리주들이 네. 조금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상대적으로 저 기술주들 IT 쪽이 너무 강세다 보니까 네. 좀 약세이긴 한데 요즘에 좀 희망적인 내용이 있다면 테슬라의 주가를 좀 보신다면 네. 테슬라가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 바닥에서 오른 상태입니다. 한 100달러대에서 14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참 자동차 업종에는 전반적인 호재라고 생각이 돼요. 테슬라가 안 그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주가도 폭락했다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세일, 할인을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또 판매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에서는 1등 기업이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살아나면서 배터리나 자동차주들도 저는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오늘 배터리 쪽에 재료는 없었어요, 참고로. 추가적인 재료는 특별한 건 없었는데 오늘 장중에 한 4.8% 정도 올라와주면서 일단 매수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됐고요. 누가 샀는지 보니까 기관들 외국인들이 이제 서서히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모그린텍도 한 달 정도 바닥을 잘 만들었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13,000원 이하는 싼 가격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가격을 막 넘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아모그린텍도 목표가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가격대 14,000원대 중반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 없어 보이고 15,000원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못 사신 분들은 지금 사셔도 되고요.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 담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니까 아모그린텍 목표가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모그린텍 최근 테슬라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만큼 배터리 2차 전지주 전망을 좋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보유, 홀딩 의견 주셨네요. 적풍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적풍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주연 대표님의 전략주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 9일에 매수했던 리오프닝 관련주 서부 T&D입니다. 매수가 7,760원 정도이고요. 최고가 수익률 4% 넘게 달성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새롭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서부 T&D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섹터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서부 T&D는 드래곤 시티를 또 보유하고 있는 그 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또 드래곤 시티에서 딸기 뷔페 왔다고.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 그래서 네. 그냥 네. 맛있겠다 입맛만 다셨는데 네. 일단은 요 드래곤 시티에 원래 GKL의 카지노가 이제 드래곤 시티로 서울 드래곤 시티로 이제 이동한다라는 그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명동이 원래는 좀 관광객들의 중국 관광객들의 어떻게 보면 관광 거점이었는데 이 관광 거점이 이제 용산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KL의 그동안에 뭐 중국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그동안에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관광 뭐 카지노라던가 레저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호텔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었는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중국이 다시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서 봉쇄를 해제를 하게 되면서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좀 수요가 회복될 거다라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서부 T&D도 마찬가지로 좀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동안에 이 기업의 실적 자체가 좀 많이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연도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뭐 어떤 모멘텀을 바라기보다는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실제로 실적 개선이 보여지고 그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를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 성장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부 T&D도 그 관점에 맞게 제시를 해드린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이 서부 T&D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만 이제 2조 원에 육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용산에 또 드래곤시티를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용산이 최근에 또 용산 정비창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용산을 개발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더 높아질 거다라고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점들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 그동안에 뭐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금 좀 쌍바닥을 좀 딛고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추세를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 종목은 또 목표 수익률을 수정하지 않고 이 종목도 원래대로 이제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서부 T&D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데요. 이 관광 거점이 명동에서 용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관광, 레저, 호텔 등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드래곤시티 부유 기업 앞으로도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로 눌렸던 실적이 좀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이 주가에도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자 홀딩 부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 방송 때 추천해 주셨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입니다. 오늘도 8%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로보티즈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때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서 지금 최근에 뭐 삼성이 또 로봇에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상한가에 갔고요. 신고가를 쓰고 있고 그리고 뭐 LG나 아니면 뭐 SK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의 투자를 계속 단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 투자한 그런 이 로봇 주들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로보스타라는 종목이 이제 굉장히 또 잘 갔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오늘도 굉장히 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로보스타는.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LG가 지분을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여기 요 고점이죠. 이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충분히 저는 이제 뭐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뭐 월봉이기 때문에 아직 월봉 캔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전 저항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충분히 좀 주목할 만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로보티즈는 지금도 공략이 가능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는 게 가장 관건이었기 때문에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로보티즈는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10%였는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목표 수익률 자체를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린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 톡방에서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브리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다루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는 더 큰 수익률을 노려보고 싶다. 10% 말고 목표 수익률 말고 실시간으로 좀 이 브리핑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락톡방에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오늘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따 무료 방송에서 이제 대기업이 투자한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그런 로봇주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AS 종목, 지난 방송 때 추천해드렸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를 해봤습니다. 이 대기업이 투자하는 로봇 종목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추천해 주신 종목인데요. 기술적으로도 전 저항점을 돌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아직 보유하기 전이라면 지금도 좀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했던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입니다. 이구산업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구산업은 네. 지금 이제 그동안에 구리 테마로 네.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구리 테마 중에서 이구산업은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이랑 거의 연동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이 구리 가격이 그동안에 또 중국 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전체 구리 수요의 한 50% 가까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사정이 어떤가에 따라서 구리 가격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에 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중국 내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금 좀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구리 가격의 상승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자재를 지금 계속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이제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 달 가격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1200선이 1230선이 깨지냐 이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그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0선까지 101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최고가는 110선까지 또 돌파를 하고 올라갔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죠. 보통 원자재 가격이랑 그 달러 인덱스랑 이 원자재랑은 조금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원자재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의미에서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구산업도 마찬가지로 이 목표가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관련 대장주 이구산업을 들어봤습니다. 중국의 구리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 이 구리 가격이 반영이 안 된 단계다라고 의견 주시면서 달러 인덱스와 원자재의 반비례 관계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의견 남겨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이주연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주연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다음 코너입니다.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